대서양 한복판. 미국이 발주한 차세대 해군 수송선 6척의 건조 프로젝트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미국, 유럽 전체에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기술력 부족. 이탈리아, 고비용의 생산 불가. 미국, 수리용 도크만 남았습니다. 일본은 늙었고 유럽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예 거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급하게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나라만이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쇠부터 반도체까지, 설계부터 조선까지, 그리고 산업 데이터를 가진 유일한 나라. 그 순간 모두의 회의실에서 반복된 이름, 그 나라밖에 없다. 대한민국. 조선 전투함, 전략수송선까지 모두 단독 생산 가능한 유일 국가. 그리고 이제 한국이 아니면 배조차 못 띄우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세계의 설계자가 된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붕괴입니다. 경제안보연구소 긴급회의실에서 제가 던진 말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세계 공급망의 실시간 붕괴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모든 것을 끊어놓았습니다. 세계은행도 북대서양조약기구도 심지어 미 국방부조차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세계 질서가 무너집니다. 완전히요. 저는 헨리 콜드웰입니다. 영국 태생으로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글로벌 경제안보 전략가입니다. 25년간 세계은행과 북대서양조약기구에서 공급망 자문을 맡았으며 미국 국방부 컨설팅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제 경력 전체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사님, 국방부 기밀문서입니다. 비서가 건넨 파일을 펼쳤습니다. 자국 공급망 붕괴 위험도 82% 세계 최강 대국이 자국 방위용. 무기조차 생산할 수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67% 중단, 히토류 83% 차단, 특수강 조달 65% 불안정. 41개 핵심 부품 라인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6개월 내 첨단 전투기 생산이 중단되고 군사작전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걸 조달할 수 있을까요? 도넬리 이사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대안이 막막했습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인프라와 기술이 미흡합니다. 최소 10년은 필요하죠. 일본은요? 제조 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조선업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반도체도 장비 일부만 강할 뿐 종합 생산력이 약화됐습니다. 유럽은요? 생산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건 통합된 산업체계입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십 장의 분석 보고서에도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가가 한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미국 방산 전략 분석입니다. 문서 중간에 눈길을 사로잡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전 산업 밸류체인을 완전히 갖춘 국가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산업전 영역의 공급망을 보유한 국가가 단 2곳뿐이라니요. 중국은 이미 제외된 상황이고 제 말에 회의실 전체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남는 건 한국? 의문형으로 말했지만 확신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장을 읽기 전까지 한국은 제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으로만 여겼죠. 그러나 방금 본 자료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요구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더 찾아보세요. 지시하자 팀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1시간 후 놀라운 인포그래픽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한국의 산업 구조를 보여주는 도표였죠. 철강에서 시작해 기계공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조선,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완벽한 산업 연결고리였습니다. 머리를 강타당한 듯 했습니다. 지도에서 작은 점에 불과한 이 나라가 어떻게 전 산업을 아우를 수 있을까요? 중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세계 공급망은 새로운 지지대가 필요했고, 그것이 한국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한국. 그리고 즉시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 방문 일정을 요청했고, 삼성, LG, 하나오션을 포함한 리스트가 준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의 미래를 놓친다. 회의실을 나서며 깨달았습니다. 세계 산업 질서가 무너지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답이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 인천행 비행기에서 하나오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이라 불리던 기업이죠.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한때 조선 강국 영국의 자리를 이제 다른 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노트에 필라델피아 vs 하나오션이라고 적었습니다. 미 해군의 주력 기지지만 연간 1.5척 생산에 그치는 필라델피아. 그마저도 대부분 수리 작업이었습니다. 자동화는 초보적 단계, 디지털 설계는 시작 단계, 무인 운송 로봇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산업단지가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콜드웰 박사님, 방문 환영합니다. 김 이사가 밝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연간 선박 생산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액화 천연가스선, 군함, 친환경선 포함해 연간 50척 이상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필라델피아의 30배를 넘는 숫자였습니다. 도크 투어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밀 로봇이 거대 철판을 용접하고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선박 전체를 시뮬레이션했으며 자율 운송 차량이 부품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아닌 미래 도시를 보는 듯 했습니다. 서방 세계에 제대로 된 조선 시설이 더 이상 없습니다. 김 이사의 단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생산을 포기했고 미국은 단순 정비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 해양청과 해군이 우리와 협상 테이블에 앉은 진짜 이유죠. 회의실 스크린에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계획이라는 문서가 보였습니다. 저것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김 이사가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우회적 요청입니다. 직접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서 한국이 나서도록 유도한 겁니다. 무슨 의미죠? 미국이 정면으로 요청하지 못해 우회로를 택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기술이 절실합니다. 도크 위에서 바라본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선소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완벽한 산업 복합체였습니다. 거대 크레인 아래서 8만 톤급 선박이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부품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불공정 규제, 정치적 불안정성, 모호한 환경 기준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인가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철수해도 미국은 이를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최강 대국에 이런 자신감을 보이다니요. 믿기지 않아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열어 내부 문건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시장 철수 검토안이었습니다.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 역량을 대체할 방법이 없으므로 철수해도 미국이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결론이었죠.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을 체감했습니다. 초강 대국이 지시하고 약소국이 따르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들은 선택할 권리를 가졌습니다. 메모장에 새롭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협상 테이블의 객체가 아닌 주체다. 헬기를 타고 조선단지 전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협상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무게를 가집니다.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실질적 이유를 목격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수원의 삼성전자와 LG전자 방문이었습니다. 조선 산업에서 받은 충격이 컸는데 전자와 반도체 분야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지도 위 작은 반도가 아니라 세계 산업의 심장부에 자리한 존재였습니다. 미국이 직면해야 할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수원의 새벽 공기는 서리처럼 차가웠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삼성전자 본관이 새벽빛에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세계 최대 메모리 생산 기업이자 스마트폰 거인. 그러나 제가 확인하려던 것은 표면적 성공이 아닌 그 심층 구조였습니다. 이쪽입니다. 안내원이 클린룸 관람대로 이끌었습니다. 유리벽 너머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백 대의 정밀 기계가 웨이퍼를 옮기고 검사하고 가공하는 완전 자동화된 세계였습니다. 여기서는 극자 외선 장비를 운용합니다. 세계에서 단 2곳만이 이 기술을 상용화했죠. 다른 한 곳은요? 네덜란드 장비 제조사뿐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규모 양산은 저희만 가능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연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인공신경망 반도체 설계실에 들어서자 벽면 디스플레이에 미래형 칩 설계도가 떠 있었습니다. 이건 저희 자체 개발 NPU입니다. 전력 효율과 연산 밀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오후에는 LG전자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마주한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산업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공장 전체를 가상으로 복제하고 실시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모든 공정을 제어합니다. 임원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원자재 투입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산업 인공지능이 공정을 제어하는 모습을 목격하며 기존의 관념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닌 제조업의 두뇌였습니다.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노동의 나라가 아닌 지능의 나라. 호텔 방에서 오늘의 발견을 정리하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알고리즘만큼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양질의 산업 데이터가 부족하지만 한국은 제조 과정 전체가 디지털화되어 고밀도 실시간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 데이터를 필요로 하듯 산업 AI는 공장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이 보물창고의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의 한국 지사장과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단순 생산기지가 아닌 필수 협력자로 대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죠? 미국 기술 기업들이 한국의 산업 데이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미국이 설계를 제공하고 한국이 생산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제조 데이터 없이는 산업 AI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는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몇몇 한국 기업들은 데이터 제공 요청을 거절하며 전략적 우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공정 요구 시 협력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검토 중입니다. 제조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단순 제조자가 아닌 미래 산업 플랫폼의 설계자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닌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산업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삼성과 LG의 내부 전략 문서 일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의존도 감소, 자체 기술 주권 강화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 경로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방문 중 미국 기업 임원이 한국 책임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제조 데이터셋을 공유해 주실 수 없을까요? 한국 측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 정보가 아닌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대기하는 시대는 끝났다.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메모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설계자다.
이제 학습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워싱턴 귀환 직후 국가안보회의 특별 브리핑룸에 소환됐습니다.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테이블 중앙의 스크린에 한국 의존도 위험성 평가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콜드웰, 당신 보고서가 폭탄을 터뜨렸소. 몰리 부국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백악관에서 직접 문의가 왔습니다. 한국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가에 관해서요. 화면이 전환되며 여러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독립적 행보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제2의 중국 경로를 경계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보부장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경제안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이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가 최우선입니다. 단일 국가 의존은 국가안보 취약점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보부장이 계속했습니다. 백악관이 모든 압박 카드를 꺼냈습니다. 반도체 의무 공급, 법안, 산업 데이터 강제 공유 요구, 전기차 보조금 제한. 모두 한국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골반 깊숙이 무거운 돌이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압박은 역효과만 낳을 뿐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없이도 생존 가능함을 인식한 상태였습니다. 화면이 넘어가며 놀라운 자료가 나왔습니다. LG의 성명서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조건의 불합리성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이어서 삼성의 입장문도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기술 동맹이지 기술 식민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고 당당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나오션 회장의 언론 인터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우리 기업이 철수한다면 미국은 군함 건조 능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비공개 발언이 이제 공식 입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방부 대표가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산업안보 자주권 확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미국의 불공정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죠. 회의실의 동료들은 한국의 독립적 행보를 위협으로 해석했지만 제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진화입니다. 한국은 자국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회의가 길어지면서 한국에서 만난 실무자들의 솔직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만 일방적 양보를 강요받아야 합니까? 미국은 우리 기술과 인프라를 필요로 하면서도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타당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이제는 쌍방향 소통의 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 근본적인 관계에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콜드웰, 최종 판단은? 국가안보보좌관의 질문에 모든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발언이 제 경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알았지만 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단순 생산기지로 여기는 시각은 전략적 오판입니다. 그들은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의 중추축입니다. 압박이 아닌 동반자 관계가 유일한 해법입니다.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일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몇몇은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술과 데이터 이전을 강요하는 접근법은 특히 한국을 상대로 할 때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닙니다. 백악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며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글로벌 중심축입니다. 공급망 위기의 해법이자 미래 산업 질서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 워싱턴 기념탑이 달리 보였습니다. 세계의 중심으로 군림하던 이 도시가 이제는 다원화된 세계의 한 축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밀려왔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실이었습니다. 콜드웰 박사, 한국 조사 결과에 관한 긴급 브리핑을 요청드립니다.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미국의 시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전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 산업 질서를 재편하고 있었고 워싱턴은 아직 이 변화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 이후
특별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한국 산업 역량의 구체적 증거 수집.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만했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반신반의했으니까요. 이번엔 정밀 검증을 위해 거제도 조선단지로 향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해야 했습니다. 헬기에서 바라본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선 세계 시장의 70%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수주량 역시 1위고요. 담당자의 설명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경쟁사는 어디인가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핵심 기술이 부족하고 일본은 비용 구조가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거대 도크 위에서 바라본 광경은 기존 인식의 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레이저 정밀 용접 로봇이 8만 톤급 선체를 이음새 없이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수소 추진선 개발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미래 해양 기술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미 해군 기술팀이 지난달 방문해서 우리도 한국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스승이었던 미국이 이제는 배우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를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경기도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동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첨단 공정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희는 설계부터 생산, 후공정, 장비까지 전체 생태계를 통합했습니다. 연구소장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런 통합을 이루지 못했나요? 미국은 설계 부문에서 강점이 있지만 제조 기반이 취약하고 중국은 장비 제재로 발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한 독립 생태계를 구축한 건 저희뿐입니다. 이는 우연히 이룬 성공이 아니라 장기적 전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삼성 연구소 전략회의에 참관했을 때 본 5년 후 청사진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포스트 실리콘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판교 인공지능 단지에서는 또 다른 혁신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산업 공공 국방 영역의 빅데이터를 통합하는 실험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한 데이터 융합이었습니다. 미 국방 인공지능 연구소도 저희 프레임워크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시스템을 따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식과 혁신의 흐름이 역전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소공동 호텔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거물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들며 충격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 이사회가 서울의 글로벌 본부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뉴욕이나 실리콘밸리가 아닌가요? 서울이 워싱턴보다 유리합니다. 의사결정 속도, 디지털 인프라, 인재 생태계. 모든 면에서요. 미래는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세계 최고 기업들이 본사를 아시아로 이전한다는 발상은 상상조차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한강변 호텔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조선업 세계 1위, 반도체 완전 통합 생태계, 인공지능 데이터 우위, 글로벌 기업의 서울 이전.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 산업 지형의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단일 제품이 아닌 통합 시스템, 분절된 기술이 아닌 연결된 생태계를 구축한 국가. 한국은 이제 단순히 잘 만드는 나라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로 진화했습니다. 메모장에 새로운 정의를 적었습니다. 한국 산업 운영 체제의 개발자. 출국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세종시 스마트 도시. 실증단지에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작동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교통, 에너지, 안전, 환경이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진정한 수출품입니다. 개별 제품이 아닌 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겁니다.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동안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메모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조국가가 아닌 글로벌 산업의 설계자다. 이 작은 반도 국가가 창조하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세계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었습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어떻게 이 근본적 변화를 설득할지,
비행기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깊이 고민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 보고서가 백악관에서 국회까지 격렬한 논쟁을 촉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수많은 회의 끝에 도출된 정책은 한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었습니다. 상무부 고위 관리와의 비밀 회동에서 그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전략적 실수입니다. 제가 지적하자 그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가안보 차원의 접근입니다. 첨단 소재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예외 조항을 축소하며 한국의 전략적 의존도를 낮추는 겁니다. 뒤이어 발표된 조치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친환경차 보조금 규정 개정에 이어 산업 AI 알고리즘 소스코드 공개까지 요구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 굴복시키겠다는 노골적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강압책은 역효과만 부를 뿐입니다. 경고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과거처럼 동맹국이 결국 굴복할 것이란 오만한 전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과거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서울발 보도에 따르면 여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산업주권 수호를 위한 전략적 자주노선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움직였습니다. 일방적 양보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이 공식화됐습니다. 한국 중견기업 CEO와의 화상회의에서 충격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을이었다면 이제는 적어도 병입니다. 선택권이 생겼다는 뜻이죠. 한국은 복종이 아닌 전략적 선택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원한 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이 아닌 종속이었고 한국은 이를 명확히 거부했습니다. 결정적 사건은 열흘 후 발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하나오션, 미 해군 함정 계약 일시 중단 검토. 조건부 재협상 요구.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닌 전략적 승부수였습니다. 미국의 불공정 요구와 비용 구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언론 보도 48시간 만에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습니다. 연구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한국의 전략적 지위 재평가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소는 한국을 준핵 심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근본적 오류입니다. 한국은 명백한 핵심축입니다.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핵심축이란 세계 질서의 중심 국가를 의미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중국, EU만이 가진 지위였죠.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군사전략실장이 도전했습니다. 프로젝터에 한국의 산업 생태계, 기술 자립도, 데이터 주권, 그리고 미국의 의존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수치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받는 국가가 아니라 선택하는 국가였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잘못됐습니다. 한국은 중추국가입니다. 마침내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회의 직후 제주도로 연구소 공식 보고서 제목이 수정됐습니다. 한국 요소 21세기 산업 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정학적 패권은 물리적 힘이 아닌 구조적 역량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은 이미 그 증거를 확립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미국의 압박은 오히려 한국의 전략적 위상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국무부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분석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때입니다. 국무부 특별 브리핑에서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닌 존중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일면에 실린 헤드라인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미국, 한국의 전략적 산업동맹 제안. 압박에서 협력으로 급선회. 미국의 접근법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현실을 수용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한국 글로벌 산업의 중추신경.
그날 저녁 한국산업부 차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흥미로운 반응을 들었습니다. 콜드웰 박사, 미국의 태도 변화가 느껴집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이 인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제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시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주체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팩터는 이제 세계 산업의 새로운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팀 활동 중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 미래산업 컨퍼런스에서 한국이 전례 없는 비전을 선언한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동맹이라는 역사적 구상이었습니다. 한국 주도로 인도, 베트남, 폴란드, 멕시코 등 제조 역량국들을 하나로 엮는 네트워크였죠. 한국 주도 세계 번영이라는 슬로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이 구상을 K-넥서스 이니셔티브로 명명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산업의 연결점을 장악한다는 의미였죠. 컨퍼런스 실황을 지켜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더 이상 자국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설계자로 나섰습니다. 이 구상은 미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도 한국 중심의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명쾌한 전략이었습니다. 세계 제조업이 마치 별자리처럼 한국을 중심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국가가 글로벌 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의 태세가 180도 전환됐습니다. 강경파들이 자취를 감추고 협상파가 전면에 나선 것이죠. 전기차 보조금 규정이 완화되었고 데이터 주권도 존중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을 역설한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공식 성명에서 처음으로 한국은 21세기 산업 질서의 중추국가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인정이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생산기지가 아닌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주도권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인 것입니다. 강요와 압박이 존중과 협력으로 변모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변화는 유럽과 일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공식 선언을 통해 한국 중심의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일본도 경쟁이 아닌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오사카의 한해서일 공동기술연구단지 설립을 전격 제안한 것이죠.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한국산업협력회의 중계를 지켜보며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설계자로 부상한 것입니다. 연구소 중앙홀에서 전례 없는 긴급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세계 산업 지형의 구조적 전환이었습니다. 연구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 결론을 도출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결정은 우리 연구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연구소장의 무게 있는 발언으로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콜드웰 박사, 당신의 종합 분석을 들려주십시오. 단상에 올라 준비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세계 산업 구조의 지각 변동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세계 산업 질서의 중력 중심이 이동했습니다. 한국 축으로요. 제가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의 탄생입니다. 회의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분석을 의심했던 원로 연구원들도 이제는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박수 소리 속에서 문명사적 전환의 순간을 체감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 포토맥강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산업 시스템은 이제 한국의 참여 없이는 작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한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모장에 간결하게 기록했습니다. K축 확립. 새로운 시대의 개막. 워싱턴 포스트 국제부 선임 기자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그녀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의 위상 변화가 정말 그렇게 근본적인가요?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한국이 미국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 대답에 그녀가 펜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극적인 역전이 일어났다고요? 네, 분명합니다. 미래 산업은 이제 한국을 거쳐갑니다. 산업 문명의 축이 이동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며 과거 제 오만함을 반성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 이제는 경외심을 느낀다. 세계의 무게중심이 변했고 한국이 그 핵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제국의 주변부였던 나라가 이제는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사단 최종회의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확신을 담아 답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한국은 새로운 산업 문명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세계가 이제 서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지도자가 된 역설적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제 연구실 벽면은 세계 각국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국 중심 공급망의 새 질서, 이코노미스트의 반도체 패권의 동방 이동, 니혼 게이자이의 아시아 산업의 중력 중심 변화까지 세계가 인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겉으로 변함없었지만 권력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가안보회의에서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최우선 국가과제로 격상되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콜드웰 박사, 긴급 통화입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법안에 대응해 자체 공급망 구축을 선언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삼성이 미 국방부가 요청한 군용 AI 칩, 독점 공급 계약을 조건부 협상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들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충격적인 변화였습니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삼성에 요청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삼성이 조건을 제시하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대기업연합회 회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세계기술 주권의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아키텍처와 산업용 AI 프레임워크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과거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던 기술 표준의 시대가 저물고 한국이 디지털 문명의 새로운 규칙을 정립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이미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의 차세대 프로젝트에 채택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순한 제품이 아닌 생태계 전체를 수출하는 국가, 그것이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산업안보와 미래 전략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대통령 참석 하에 진행된 이 자리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전략 최우선 과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입니다. 과거의 일방적 접근이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발표 후 보좌관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콜드웰 박사, 당신의 분석이 현실이 되었군요. 이제 미국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한국의 혁신 시스템을 학습할 때입니다. 그날 저녁 25년 연구 경력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문명의 이동 한국 주도의 디지털 산업 질서였습니다. 결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류 산업사는 중대한 변곡점에 도달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정학적 주변부가 아닌 전 세계 산업 문명을 이끄는 새로운 중심축이 되었다.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스펙트럼을 완성한 유일한 국가로서 한국은 단순한 제조업 강국을 넘어 미래 시스템의 설계자로 진화했다. 앞으로의 세계 질서는 한국의 표준과 체계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한 달 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산업혁신 포럼의 개막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단순한 외국이 아닌 세계 산업의 심장부였습니다. 강단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산업 리더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드립니다. 세계 산업 문명의 중심축이 이동했습니다. 이 작은 반도 국가가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산업 질서의 지도가 그려졌고 그 나침반의 중심은 바로 이곳, 한국입니다. 연설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25년 분석과 경력 동안 이런 역사적 대전환을 목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세계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순간의 증인이 된 것, 그것은 한 연구자로서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객실에서 서울의 밤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이 미래를 밝히는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전략적 선택으로 세계의 중심에 선 국가,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기록했습니다. 산업 문명의 새 좌표 서울. 이는 단순한 관측이 아닌 이미 현실이 된 사실이었습니다. 인류 산업의 새 지도가 그려졌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자리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지난 여정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이란 나라를 처음 발견했던 그 순간부터 세계 질서의 중심축으로 인정하기까지 제 시각도 함께 진화했습니다.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경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지털 문명의 미래는 이제 한반도를 통과합니다. 세계의 작은 점에서 중심으로 부상한 한국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전환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